이 두 번째 사례는 특수경매 임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땅과 그 도로 사이에 수용을 했는 것인데 그 수용한 땅이 수용을 그 토지주가 수용을 감정가격이 너무 얕다고 해갖고 수용을 하지 않는 걸 반대를 해갖고 수용을 했는데 미불용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도로 진입을 시켜온 도로가 옛날 땅 주인 이름 그대로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하나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우리가 도로가 해결돼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착공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멸시를 해야 되는데 멸시를 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를 또 없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에 옆에 있는 건물이 침범해 있기 때문에 그 침범한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 침범한 거 치워라 했더니 못 치우겠다 해갖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 철거하는 거 판결문을 받고 그러고도 그 사람이 치우지 않아갖고 결국은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대체 집행을 하는 바람에 집행관들이 나와서 이거를 철거하게끔 된 과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4년, 5년 정도 걸렸던 사건이고 이거 전체도 전부 다가 저하고 법무사님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해결했던 그 사례인데 제가 이걸 왜 앞에다 이렇게 나눴냐면 특수경매에 보통 보면 이런 것이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특수경매로 들어가게끔 되는데 여기는 5가지가 전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한 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게끔 되면 여러분들이 특수경매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가 있을 땐 저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앞에다가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추천해 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토지 개발 과정을 강의하느라고 부산에 어느 학원에서 저를 보고 와서 좀 특강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갖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저한테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 차산 대내변 옆에 있는 땅을 경매로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랬더니 건축허가를 안 내주게끔 되는데 이거를 건축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하고 제가 참전해서 해결했던 사례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앞에 수용되는 땅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땅을 700만 원에 등기 이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의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안 내줬던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2011 타경 14157 해갖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뭘로만 나와 있죠?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 건물을 보게끔 되면은 컨테이너만 있습니다. 집은 없고 컨테이너만 있는데 대지가 얼마나 100평이고 건물 매각 제외해갖고 감정 가격이 얼마나 했냐면 얼마죠? 4억 9천에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서 얼마? 2억 3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2억 3,500만 원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고 이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저한테다가 그 건축허가를 내려다가 건축허가 나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다가 이거를 건축허가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종 일반주택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땅이 786-26인데 786-16이 있죠. 이 앞에 이만큼 땅이 있죠. 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제가 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원래 땅 주인이 얼마였는데 그 사람이 왜 900만 원이었던 거를 우리가 경매가 진행된 것이 지금 언제냐면 우리가 보면 2012년 8월 20일이죠. 8월 20일에 얼마로 바꿔줬죠? 이것이 7천만 원으로 바꿔줬죠. 언제? 8월 20일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것이 언제죠? 9월 24일이죠. 그러니까 8월 20일이다 보니까 이 경매로 낙찰받기 한
한 달 전쯤에 그 땅을, 요 땅을 900만 원에서 얼마로 받죠? 7천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양평에 있는 건축과의 건축 담당자가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걸 직접 가보진 않았었고, 이 당시에 토지 개발 강의를 제가 하고 있을 때 양평에 있는 공인중개사님이 이 수강을 왔었는데, 그때 그 양평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제가 양평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이거를 물어보고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다음 주에 와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담당자 만나봤더니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등기부등본도 다 띄어봤더니 이 땅 주인이 알박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허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가 미불용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불용지라고 그러면, 미불용지인 경우에 안 해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자, 미불용지가 뭔가 보시죠. 미불용지라는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을 하게끔 되는데, 수용을 하게끔 되면 그 수용하는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 감정평가가 마음에 나가 안 든다, 이거 나 땅을 너무 싸게 낙찰을 감정하지 않았느냐 하게끔만 되면 땅 주인이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수용하는 쪽에서 이의 신청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감정평가사를 결정해서 다시 감정을 해라 하게끔 되면, 수용하는 쪽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나오고, 수용당하는 쪽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나오게끔 되면, 그 두 감정 가격을 합쳐서 평균으로 나눈 가격을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났는데도 토지주가 나는 이 가격에 그 승복을 하지 못합니다 하게끔 될 때는, 그 가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행에다가 공탁을 시키고 수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불용지라는 얘기는 협상이 안 돼가지고 그 보상금을 은행에다 공탁을 하고 등기 이전은 옛날 이름 그대로 있는 것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불용지라고 돼 있다는 뜻은 현재의 주인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양평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현재의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건축허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평군청 건축과 담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왜 안 내줍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제가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미불용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하고 그 담당자하고 조금 목소리가 약간 커졌죠. 커지다 봤더니 옆에 있는 공무원이 날 보고, 그거는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로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있는 건설과로 갔는데, 이게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건설과, 다시 말하면 국유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협조 요청을 보내갖고 여기에 건축허가를 놨는데 여기에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내줘도 괜찮느냐고 협조 요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협조 요청을 도장을 찍어주는 바람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도로는 국가 땅이든지 지방자치단체 땅이든지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땅 주인의 협조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다 협조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담당자가 안 보내고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건설과에 이제 2층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1층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그거는 건축과에다 따지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다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협조 요청해야 되는 걸 건설과에다 하는지는 모르고 건축과에서 그냥 도장 찍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왔습니까 해갖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불용지로 돼 있고 이렇게 도로가 수용이 돼 있고 미불용지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양평군에서 수용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건축가에 가서 내려가서 여기 협조 요청을 보내시면 우리는 무조건 협조 요청 도장을 찍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1층에 가서 우리 건설과에 도로지정 건축법상 도로지정 협조 요청을 올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건축학을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에다가 협조 요청도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한 거고 저는 미불용지로 실질적인 개인이 주인이 아니고 양평군에서 양평군이 주인이니까 양평군에서 건설과에서 협조 요청을 도장을 찍어주면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두 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담당자가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땅 주인이 개인이니까 수용을 했을 때는 건설과에다가 사용 승인을 받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지 되는 건데 수용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를 건설과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땅 주인한테다가 건축과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고 땅 주인은 900만 원짜리를 우리 낙찰 받기 한 달 전쯤에 7천만 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사용 승인을 받아오라면 우리는 땅 주인한테 가서 살라 그러면 자기가 얼마 전에 7천만 원에 샀으니까 9천만 원든지 1억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보면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협조 요청을 보내면은 우리는 바로 도장을 찍어주겠습니다 했으니까 건축가 담당도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이분한테 전화를 했죠.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아예 또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게끔 되면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좀 받아놓자. 그랬더니 그러면 저한테 가서 설계 사무실하고 계약을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앞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현황 도로 측량 필요시 용역비 별도로 추가한다. 만약에 그 현황 도로를 측량해서 접해야 된다 그러면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러고 786-16은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거고 제가 군청과 협의를 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거 다 해주는 걸로 협조 요청을 해주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아달라 했더니 그 조건이 여기 보면 조건이 만약에 여기 이제 보면 총 150만 원인데 이제 처음에 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200만 원 달라고 해서 제가 한 5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그랬더니 50만 원 깎아줘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 내용이 됐을 때 되는 거고 만약에 군청에서 다른 소리 한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요렇게 정확하게 써가지고 자기도 한 부 갖고 남도 한 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150만 원이다 했는데 여기 보면 쓰지 않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사무실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하는 걸로 얘기했고 이 설계 사무실은 나한테 또 하나 얘기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뒤에 여기 땅인데 여기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첫번째 이 건축허가를 낼 때 이 앞에 있는 이 진입도로를 막으면서 건축허가는 못 받아줍니다 하는 것이 설계 사무실에서 조건이고 두 번째 이 옆에 보면 이렇게 뭐 건물이 침범해 있죠. 침범해 있는 거는 건물을 철거해야지만이 건폐가 용적률이 되지 내 땅에 침범이 되어 있는 것은 건폐가 용적률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땅이 넓어도 요만큼만 잘라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보면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한 일주일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건축허가를 내려면은 거기에 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지 신축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보면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허물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때도 있고 건축물이 없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는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허가 내주냐면 현재 있는 건축물 주인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 주인이 같으면은 현재 건축물을 멸시를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으려면 자기 건물을 허물어야 되니까. 자기가 허물 거 아닙니까? 자기 거니까. 그렇지만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과 현재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 건축 주인이 다를 때는 반드시 멸시를 해야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멸시를 자기가 허물면 멸시를 해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예전에 그 전라도에 건물을 허물다가 허물어진 것이 앞에 정류소에 사람들이 몇 명 사고 났었던 적이 있죠. 우리 손 사장님도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현대인가 어디서 아파트를 지려고 건물 빌딩을 허물었는데 허물다가 그게 무너져갖고 그 도로 앞에 있는 정류소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 다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이 난 후부터는 모든 건물을 허물려면 멸실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멸시를 안 해줍니다. 3층 미만이고 얼마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내가 이걸 건물을 허물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신고를 하는 것도 있고 멸실도 좀 큰 경우에는 감리자가 있어서 감리자가 있는 때 그 건물을 허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건물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멸시를 했다는 것이 완성이 돼야지 멸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멸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멸실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자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는 쪽에서 건물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 내주고 여기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주인과 새로 주인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멸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멸시를 해줘야 된다고 할 수 없이 멸실은 양평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문 면에 갔습니다. 면에 가서 멸실 어떻게 왔습니까 해서 멸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금은 아니지 멸실을 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멸실을 했다는 거 도장이 찍혀야지 멸실을 해주는데 그때는 그냥 저 앞에 멸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실에 있는 그 면사무소에 있는 멸실 신고서에다가 번지수를 쓰고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더니 그분이 저한테다가 그 멸실 신고서를 봤더니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신분증을 줬습니다. 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지금 이 멸실 신고하신 분은 건축주도 아니고 토지주도 아니네요. 멸실 신고는 토지주나 건축주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가 받아 있는데 건축주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땅 주인은 건물을 멸실 신고를 받아줄 수 있다니까 건축주가 아니더라도 멸실 신고는 건축주든지 토지주든지 둘 중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아닌데 사장님 누구를 대신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저한테 용문면 담당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지주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토지주도 멸실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위임장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저한테다가 위임한다는 거를 위임을 멸실 신고 위임장을 인감도장을 찍어주시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신청하시면은 멸실 신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다 전화를 해서 내 주민등록과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주고 내 이름대로 멸실 신고를 위임한다는 걸 하나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하나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 해갖고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멸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수경매에서 건물은 매각주에 토지만 매각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토지주도 그 건물을 멸실을 할 수 있다는 걸 일부에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멸실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담당자한테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멸실 신고를 처리하려고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은 멸실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불법으로 컨테이너가 있네요. 따라서 그 땅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를 없애줘야지 멸실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처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땅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없애버려야 돼요. 컨테이너 주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땅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 땅 주인이 그러더라고. 거기 그 양평이 자기 고향이고 더라고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낙찰 받았던 것도만.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음식점인데 음식점 주인한테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컨테이너가 주인이 누구누구다고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사람한테다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치우겠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컨테이너를 치웠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용문면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컨테이너를 치웠으니까 멸실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담당자 그때 연만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용문 면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그 양평군으로 옮기게끔 됐습니다. 자기 인수인계 한 사람한테다가 자세히 설명해놨는데 그 인수인계 할 사람이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그 사람한테 통화를 해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알았습니다 해갖고 그분한테 통화를 했더니 자기가 군에서 지금 근무하다가 면으로 갔게끔 됐는데 인수인계할 게 많아갖고 아직 면에 가지 못했는데 한 3, 4일 있다가 면에 가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있다가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게 멸실 신고 됐느냐 했더니 멸실 신고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바뀌었던 그 멸실 신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엊그저께 그 멸실 신고 다 처리해갖고 군에다가 올렸는데 아직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네. 그러면 거기 군 담당의 담당자가 누구니까 그리로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면에서 올려갖고 처리는 군 담당자가 하는 건데 확인은 면에서 하는 거죠. 군 담당자를 올 때는 군 담당자한테다가 직접 전화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용문면 다문리 그 건물 멸실 신고한 사람 누구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전화를 하셨네요. 제가 이 멸실 신고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철거할 때는 멸실 신고서에다가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 토지 주인이 신청할 때는 멸실 요청서에다 해 주셔야 되는데 봤더니 토지 주인을 대신해서 신청하셨는데 멸실 신고서에다가 하셨네요. 죄송하지만 오셔서 멸실 요청서에다가 다시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주도 토지주도 다 멸실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주가 할 때는 멸실 신청서, 토지주가 할 때는 멸실 요청서라는 겁니다. 다시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계사무소에다 전화를 해서 멸실 신청서를 멸실 요청서로 다시 써달라니까 그건 내가 안 가고 건축 설계사무소에 써서 다시 신청해도 되지 않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며칠 있다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해가지고 건축허가 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할 때는 6개월씩 2번을 연장을 해주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총 6개월씩 2번 있으면 2년 동안을 해주고 2년이 지났는 다음에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허가를 받은 것은 앞에 있는 진입도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길까봐 건축허가를 받아두자는 얘기지 이 건물을 지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부산에 있는 담당자에다가
해서 이 건축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으려면은 우리 건축 허가를 건축을 착공계를 내놓자 했더니 착공계를 내놓게끔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착공계를 내달라고 제가 설계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더니 또 뭐게끔 되면 여기 착공계를 내려면 여기 앞에 보도로 돼 있죠. 보도로 돼 있는 것을 점유 허가를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유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은 건축 설계사무실에 하는 게 아니라 측량 설계사무실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무실에다 얘기를 해서 당신 설계사무실하고 같이 협조하는 측량 설계사무실 있지 않느냐 할 때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거기 얘기를 해줘서 거기다가 진출입로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아달라는 것을 토목 설계사는 다시 해가지고 이거를 맡겨갖고 얼마 있다가 도로 점유 허가가 났다는 것이 이제 측량 설계사무실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연락 오길래 그걸 나한테 주지 말고 설계사무실에다 주십시오 했더니 설계사무실에서 내가 전화해서 나왔다니까 그걸 받아갖고 착공계를 좀 내주십시오 했더니 받아갖고 착공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사를 하지 않았어도 착공계를 내놓게끔 되면 그 허가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땅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담당 공무원한테다가 착공계는 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착공한 적이 흔적이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와서 보고 착공계를 냈더라도 그 건축허가는 취소를 시켜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닥 공물이 쳤다든지 뭐 착공한 게 있으면은 담당 공무원이 그 착공계를 낸 거를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고 그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 문제가 없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착공료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낙찰받는 땅이 이 땅인데 여기 보면 침범했죠. 이 건물도 있고 이 건물도 있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보게끔 되면 사람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낙찰받은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을 아시는 모양이더라고. 같이 이제 고향이라고 그러든가 알다 보니까 건물을 좀 이걸 내 땅을 침범해서 철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 철거해 드릴게 해서 이 건물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 철거를 해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뒤로 있는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면 이렇게 이 앞으로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뒤는 침범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침범한 건 이 땅하고 이 건물이 침범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건축주한테 얘기했더니 철거해준다 해서 철거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고 철거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측량을 해봐서 여기 침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철거해달라고 이제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더니 아들이더라고.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집은 저희 엄마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빠지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갖고 그 엄마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돼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그 엄마가 뭐라냐면 저한테 한마디로 그 아들 얘기한 거 똑같아.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 시집 올 때부터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자기 건물이 옆에 땅이 넘어갔다는 걸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사실이다.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허물으라고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으라고 이런 지하로 자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그 땅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철거해야 되겠죠 하고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철거 소송을 낸 겁니다. 철거 소송을 냈더니 무변론 무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철거하라고 나왔는데 판결문이 철거로 나왔어도 철거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법무사를 통해서 다시 대체 집행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에다 대체 집행을 했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나와서 집을 자르고 철거해버리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끔 됐고, 그때 대체 집행이 나와 있죠. 대체 집행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죠? 보면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수원지방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경기도 양평구 용문 남문리 중 이 정말 숫자로 연기나 가부분의 단층 근린생활시설 29를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이 철거를 한 사람이 재산이 없다 모를까 그 옆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압류하고 그 돈을 철거한 돈을 다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도 그 살고 있는 분은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무사를 통해서 대체집행까지 판결을 받아서 그래도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대체집행까지 가서 그만큼 측량한 거를 톱으로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대체집행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끝이 나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걸 다 철거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건 그때 이거 지금 보게끔 되면 여기 빌딩이 새로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게끔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마지막 대체집행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